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점 지식방송 제마건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웹센터 기반의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오라클 코리아의 곽동호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온라인 마케팅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웹센터가 뭐냐? 예. 이런 것이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웹센터라는 게 뭔지, 예. 이게 개념인지, 예. 아니면 제품인지, 예. 플랫폼인지, 예. 요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이제 웹센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이 웹센터라고 하는 솔루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셜 비즈니스를 위한 사용자 참여 플랫폼이라고 되는데 네네. 이게 결국에 뜻하는 바는 뭐냐면요. 네. 기업에서 B2B로든 아니면 B2C로든 어떤 공유, 개방 그리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쓰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전사적인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웹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라클의 엔터프라이즈 2.0이라고 하는 팀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 팀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웹센터라고 하는 네이밍이 된 거는 작년 하반기에 웹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모듈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크게 보시면은 웹센터라고 하는 건 솔루션명이고요. 그 안에 보시면 프로덕트 라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은 쉽게 생각하시면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타겟 고객을 정하고 그 타겟 고객이 원하는 제품 정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웹센터 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텔리전스하고 자동화가 잘 절묘하게 이게 융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에 홈 버튼 누르면은 그 상품 위주로, 그 상품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재편해 준다든지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이제 고객에 대해서 상품 정보라든지 컨텐츠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타겟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또 모듈은 예, 두 번째 저희 웹센터라는 솔루션 안에 있는 제품이 웹센터 포탈이라고 하는 포탈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포탈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과거에 BA 포탈이라든지 플럼트리 아니면 오라클이 가지고 있던 포탈이라든지 그런 포탈 개념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이제 웹센터 포탈이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웹센터 안에 있는 제품은 웹센터 컨텐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컨텐트라고 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서 관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CMS 같은 것도 예, CMS라든지 EDMS라든지 KM이라든지 그런 지식 관리, 문서 관리, 컨텐트 관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이 제품이 바로 이제 웹센터 컨텐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컨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요즘 소셜이 워낙 됐으니까. 예.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단어 자체가 SNS다, 소셜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웹센터 소셜이라는 제품은 기업 내에서의 어떠한 협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어떤 블로그라든지 위키라든지 어떤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소셜 기능 외에도 문서를 온라인상에 오픈시켜 놓고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코멘트를 달아준다든지 그래서 진정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웹센터 소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오라클 웹센터 사이트.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툴이죠. 마케팅 그리고 솔루션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기왕이면 좀 알기 쉽도록 예제 위주로 실제로 쓰고 있는 사이트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안다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 솔루션 위주가 아닌 그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고객 분석 쪽하고 고객 타겟팅 쪽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웹 마케팅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저도 많이 가는 사이트지만 이제 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 끝단에 보시게 되면 최근 본 상품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옥션에서 최근에 많이 클릭했던 상품들만 오른쪽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웹 마케팅 샘플 아마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제가 아마존 사이트에 가가지고
아이패드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네. 아이패드 케이스 찾고 하나의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네. 저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본 고객이 산 다른 상품들, 내지는 이 상품을 본 고객이 클릭한 다른 페이지들, 내지는 내가 과거에 클릭했던 페이지,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나와 있는 아마존에서는 과거에는 책을 팔던 어떤 서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넘버원 어떤 B2C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마존에서 저런 식으로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네. 제품과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왜 아마존이나 옥션이나 아니면 다른 B2C 사이트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고객이 원하는, 그 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청자들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옛날에도 예. 그 뭐 우리가 컨텐츠 관리라든지 예. 이런 걸로 하지 않았나? 예. 근데 뭐 그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예.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이미 또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하고 뭐가 다른 건지 기존에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지 이것부터 한번 좀 먼저 짚어주시죠. 좀 과거의 WCM하고 현재의 WCM의 차이점을 좀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은 지금 보시면 화면 이제 from WCM to W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WCM에서 WEM으로 발전하는 단계인데요. WEM이라고 하는 건 먼저 이제 웹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네네네. 과거의 웹 컨텐츠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작성이죠.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이 쉽게 웹페이지를 만들고 로고를 올리고 이미지를 올리고 내용을 편집하고 해주는 컨텐츠 작성을 쉽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줬고요. 두 번째 기능은 템플릿팅 기능이죠. 디자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웹사이트의 구조를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그 현업에서 올린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템플릿팅하는 부분이 두 번째 기능이었고요. 세 번째 기능이 템플릿팅을 통해서 컨텐츠나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걸 실질적인 웹서버 쪽으로 올려주는, 배포해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세 가지가 기존에 이제 WCM이라고 했던 제품들이 제공해줬던 기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뭔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편리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수직적인 라인으로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아까 같이 뭐 인텔리전트하게 어떤 고객에 따라서 뭔가 막 유연하게 바뀌어지고 그런 건 없는 거 같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 타겟팅 기능,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게 바로 웹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웹센터 사이트가 바로 이 웹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웹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겟 정보, 그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 타겟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단방향으로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면은 고객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채널,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SMS로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이제 숏 메시지는 날렸지만 지금은 웹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웹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개념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열과신 이런 것들이 그 마케팅 부서에서 뭐 마케팅에서 이제 요즘에 어떤 업종에 상관없이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뭐 비전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나열하신 것 같은데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 이렇게 된다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뭔가 실제로 어떤 그 솔루션이 이런 것이 되게끔 뭔가 기능들이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WEM이라고 하는 저 웹센터 사이트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WCM하고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4-5가지만 먼저 말씀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객 타겟팅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뭐 차를 사고 싶은 고객인데 SUV가 관심 있는 사람 파란색, 뭐 세단 관심 있는 사람 녹색, 네. 그리고 경차 관심 있는 사람 뭐 오렌지색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가운데 보이시는 인게이지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게이지라고 하는 모듈이 이런 고객들을 분류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관심 있는 고객들을 분류를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고객을 분류한 다음에 그 고객에 맞는 파란색이면 파란색, 녹색이면 녹색, 오렌지면 오렌지색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객 타겟팅 기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분류를 하려면 먼저 분석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분류를 위해서는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고객 성향 분석을 해주는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어떤 저희가 고객 세그멘트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대 이상의 부유한 남자가 관심 있어하는 차라든지 네. 강남에 사는 아들을 내지는 딸을 가진 유부녀가 관심 있어하는 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클릭한 정보들을 단순하게 로그 정보가 아니고 그것들을 네.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고객 성향 분석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은 또 그리고 그 어떤 그 기업 사이트들도 그냥 고객한테 일방적으로 예, 예. 자기들 메시지만 우리가 전달한다면 예, 예. 다들 식상해하고 뭐 맞습니다. 광고라 생각하잖아요. 예, 예. 뭔가 이제 그 고객들하고 뭔가 소통하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예, 예.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어떤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관점 좀 짚어주시죠. 웹 익스피리언스, 과거의 WCM을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일방향적으로 그냥 내가 고객 뭐 제품 정보를 만들어 놨으니 이거 웹사이트에서 와서 보세요. 라고 한 일방향적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냐면은 그렇죠. SNS라든지 얼마든지 쉽게 정보에 접속해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멘트 달기, 코멘트 기능이라든지 별점 주기, 좋아요, 나빠요 그런 기능들, 뭐 리뷰 기능들, 그리고 블로그 기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 웹사이트에 관심을 갖고 뭔가 자기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 입장에 있어서도 고객이 올린 그런 정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나은 제품들, 더 나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커뮤니티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 다 이게 스마트폰 요새 다 있겠지만 사실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에 모바일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마케팅 부서도 이게 모바일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관리할지도 되게 큰 포인트인데 예. 그거에 또 유익한 기능들도 있나요? 어떤 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정보, 상품 정보,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단순하게 웹에만 배포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많은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PC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소파 거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웹사이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멀티 채널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하게 웹사이트뿐만이 아니고 멀티 채널, 즉 뭐 핸드폰이면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iOS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과거의 일반 폰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채널한테 배포를 해줄 수 있는 모바일 채널 딜리버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걸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든 아니면은 모바일 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하셔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상관없이 보이시는 건가요? 예, 수천 가지 디바이스 어차피 그 표준은 다 따라가기 때문에 네. 디바이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바일 쪽이라고 하면 디바이스라고 하면 저희가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세덜라이트 이거는 뭔가요? 무슨인가요, 이게? 세덜라이트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저희의 레퍼런스를 보시게 되면은 뉴스페이퍼 같은데 많이 쓰입니다. 뭐 호주 같은 데도 그렇고 되게 이제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유저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는 그런 뉴스 사이트에도 많이 레퍼런스가 있는데 그 뉴스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캐싱해주는 분산 캐싱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모듈이나 어떤 서버 제품을 사실 필요 없이 이 웹센터 사이트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바로 분산 캐시 기능까지도 같이 이제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오늘 이제 5가지 기능을 쭉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 이거를 이렇게 쓰실 부서랄까? 예. 현업 부서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 웹 예. 마케팅하는 부서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웹 마케팅 함에 있어서 게스트님께서 생각하시는 요것은 정말 핵심이다 예. 하는 거 뭐 한두 가지만 예.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 웹 마케팅의 핵심은 크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고객이 어느 웹사이트에 와서 클릭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네. 그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상품이 뭔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그 고객한테 그 상품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로는 고객 분석을 위한 어널리틱스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아무리 좋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웹사이트 화면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타겟팅, 고객 타겟팅 해가지고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된 정보를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객 타겟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내에서는 컨텐츠하고 고객 분류를 해놓은 세그멘트가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쉽게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마케팅 팀에서는 쉽게 타겟팅 룰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이제 아가시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에 대한 예지만 고객 타겟팅 전 후가 이제 제가 만약에 아가시 팬이다라는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몇 번 클릭하게 되면은 네. 아가시와 관련된 배너라든지 정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이 예. 그 사람이 볼 때만 예. 그 사람 화면에서만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의 선호도에 맞춰. 맞습니다. 나달 팬은 나달과 관련된 상품이 나올 거고 네. 아가씨는 아가씨와 관련된 상품이 나오겠죠. 네, 신기하네요. 예.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아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 웹센터, 예. 우리나라뿐만 전세적으로 웹센터라는 것이 해가지고 이것이 뭐 10월, 작년 10월, 예, 9월 예. 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만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레퍼런스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아직은 해외는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해외에는 레퍼런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해외에 제가 말씀드린 레퍼런스는 보시면 뭐 테크라든지 리테일, 매니팩처링 뭐 그리고 파이낸셜 쪽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고객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B2B 사이트도 아니고 B2C 사이트도 아니고요. 네.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많이 고민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웹센터 사이트라는 거는 그 고객 분석과 고객 타겟팅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 네. 정보를 고객이 보고 상품을 사고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웹센터 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실제적으로 고객이 그 사이트를 우리 사이트, 기업 사이트를 들어와 가지고 예, 예. 고객에 따라서 그 사이트가 변하는 거죠. 그 사람 맞게. 예, 예.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게 아니라 예, 예. 뭔가 우리 룰 세팅을 딱 하면 예. 그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요술처럼.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우와 예. 그죠?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예, 예. 한번 진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아까 뭐 아가씨 얘기하셨는데 예. 이게 실제 데모 이게 실제 사이트죠? 실제 이렇게? 사이트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좀 뭐 보시려면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요 사이트 개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포스 스포츠라고 하는 테니스 관련 상품, 기사, 뭐 플레이어, 네. 동영상 등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네. 이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가씨 팬입니다. 아가씨라고 하는 아시죠? 네, 그 아가씨. 브룩실즈하고도 네. 뭐 이렇게 근데 여기 20대 초반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브룩실즈도 모르는 사람. 그 아가씨 아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그 일반적인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라는 예, 플레이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저씨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가씨라고 네, 하는 네. 사람 이름이죠. 네, 플레이어 되게 플레이어죠. 유명한 네, 예, 그렇죠.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지금 저는 아가씨 팬이고요. 들어와서 아가씨와 관련된 기사를 한 2번 정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스라고 하는 메뉴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아가씨라고 하는 그 기사 한번 클릭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쪽에 있는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웹 방문자가 관심 있는 아가씨라고 하는 기사를 2번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클릭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저희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 웹사이트에서 눌렀던 그런 페이지들에 대한 태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아가씨 팬인지, 이 사람이 나달 팬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런 것들을 네. 분석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번 클릭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가씨 팬이구나라고 세그멘테이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네네. 홈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배너부터 그 밑에 있는 기사,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왼쪽에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아가씨와 관련된 상품으로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위에 있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뀐 거네요. 예. 보시면 배너 부분도 일반 텐스를 치는 거에서 아가씨라고 하는 그 사람과 관련된 배너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기사도 마찬가지로 아가씨 위주로 그리고 동영상도 상품도 마찬가지로 다 아가씨와 관련된 상품 정보들로 다 바뀌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이 그러면 그 어떻게 백엔드 쪽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런 것이 되는지 그 관점 한번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타겟팅 룰을 정할 수 있는지 먼저 그 세그멘테이션 고객 분류를 나눈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화면을 그냥 캡처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올 비지터 중에서 value라고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value 태그 클릭드 그래가지고 아가씨라고 하는 태그를 2번 이상 클릭 스탬프가 2번 이상 아가씨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간 것들을 2번 이상 클릭한 사람은 아가씨 팬의 고객 분류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겠지만 그 페이지 중에서 아가씨라는 태그가 있는 페이지 2번 이상 클릭하면 이 사람 아가씨 팬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문을 이거를 두 개에다가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컴퓨터를 엄청 오래 한 사람이 현업 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되게 쉽게 그냥 클릭만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보셨던 배너 같은 경우에도 아가씨 배너로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가씨 팬이라고 하는 세그멘트다라는 경우에는 메인 배너에서는 야 이걸 보여줘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여자인데 아가씨 팬인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객 분류마다 배너를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인 여기 보시면 이제 인세그멘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세그멘트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개 컨텐츠를 하나의 배너에 보여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노출 빈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으면은 저 퍼센트를 높여주시게 되면은 먼저 그 웹페이지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배너도 마찬가지고 아티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 팬이라고 하는 세그멘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가씨와 관련된 어떤 아티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자인데 아가씨 팬인 경우에는 두 개만 보여주는 거죠. 그 두 개의 아티클만 보여주는 거고. 남자인데 테니스를 플레이하는 사람이다라는 세그멘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밑에 보이는 세 가지 어떤 아티클을 보여주게끔 이런 식으로 배너가 되든 아티클이 되든 동영상이 되든 상품이 되든 그 세그멘트에 맞게끔 화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요즘 모든 것이 다 이제 분석이 되고 세상이 정량화되듯이 이거 웹도 완전히 분석이 되고 그게 정량화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문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고객에 대한 로열티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 고객이 관심 있는 상품들 아무래도 구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기법들을 백엔드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사회자님이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오라클이라고 칩니다. 제가 쳤을 때 검색 결과는 오라클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사회자님이 만약에 주가가 궁금한다. 과거에 주가를 많이 쳐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라클 주가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글에서도 70여 가지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고객의 클릭 스트림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그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떤 검색 결과조차도 틀리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또 하나 배웠네요. 클릭 스트림. 이런 또 처음 배웠네요. 나중에 이건 난리지 스트림으로 써도 되겠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좋단 말이에요. 좋고 정말 팬시가 좋은데 그 실제로 이제 회사마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 회사에 다 웹사이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금방 뚝딱 될 건 아닐 거고 그러면 이거를 보통 그 이미 기존 웹사이트가 있는데 쉽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걸 도입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기존의 웹사이트가 그냥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뭐 원하는 스크립트를 몇 개 추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당연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리뉴얼을 하시면서 저희에 맞게끔 템플릿팅하고 그 안에 태깅을 합니다. 네. 각각의 페이지마다 메타데이터하고 태깅을 한 다음에 그 정보가 웹센터 사이트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리뉴얼 할 때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네. 태깅하는 작업들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한 기간이 예. 뭐 리뉴얼하는 기간 원래 해야 될 거 말고요. 예. 요걸 이제 애대 가지고 한다면 한 몇 개월 정도가 걸릴까요? 보통 보시면은 웹사이트 구축이 3에서 5개월 정도 걸리신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깅하고 마이그레이션 하고 하는 부분을 네. 한 8에서 10몇 months 정도? 2, 3개월, 2-3명이 2, 3개월 정도? 그 정도로 네. 더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능들 뭐 관리할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런 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재밌는 기능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멀티미디어 관리 쪽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안과 박이라고 하는 국립광고협의회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샘플을 올려봤습니다. 근데 웹센터 사이트 안은 저렇게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10초 단위로 동영상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저 동영상의 안에 있는 인베딩되어 있는 메타 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출해내 와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멀티미디어 관리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도 그 사람의 성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문서 관리 쪽도 이제 여긴 PPT 샘플 하나 올려왔지만 PPT도 이제 슬라이드마다 캡처 받아가지고 굳이 오픈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 슬라이드마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 캡처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문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버전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나오는 게 그 전 버전하고 현재 버전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버전하고 현재 버전도 볼 수도 있지만 차이점 같은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저렇게 버전 관리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커뮤니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로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블로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가젯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젯이라고 있습니다. 아이구글 같은데 로그인하시면은 제 화면은 맞아요. 이렇게 그 과거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조그만 어떤 그 포틀릿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만든 것처럼 가젯 되게 다이나믹하게 색깔도 변하고 위치도 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젯 관리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이 사이트에 그냥 단순하게 그 정보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사이트들을 재구성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로열티를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Q&A 시간 질문들 많이 하고 있는데 Q&A 시간 갖기 전에 그 한번 이것을 그 현업의 관점에서 또 이제 IT 운영자 관점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요. 일단은 오라클의 웹센터라고 하는 솔루션 군 중에 웹센터 사이트라고 하는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 제품이 있고요. 그 제품은 매직 쿼드런트 가트너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 매직 쿼드런트 보시게 되면은 WEM 분야에서 리딩하고 있는 마켓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마케터들 관점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IT 전산팀 관점인데 과거의 WCM은 일반적으로 IT 관점에서 도입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에 대한 트랜잭션이라든지 좀 빠르게 올리게 해준다든지 좀 쉽게 관리하기 위한 IT 관점이 어떠한 WCM 많이 도입하셨는데 지금의 웹사이트는 IT 쪽보다는 마케팅 쪽에서 웹사이트를 하나의 마케팅 도구, 세일즈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웹센터 사이트는 최근에 타겟팅이나 분석 기능들이 포함이 된 트렌디한 어떤 WCM 제품이고요. 그리고 타겟팅 및 고객 중심의 그냥 웹로그 분석이 아니고요. 고객 중심의 로그 분석이 가능한 그런 분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소셜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고객 커뮤니티 기능, 블로그나 레이팅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커뮤니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모바일 쪽 채널 배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웹 브라우저가 아니고 웹사이트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기업이 원하는 콘텐츠들의 액세스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IT 관점에서는 어차피 그 요즘의 사이트라는 게 한글만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죠. 되게
사이트 밑에 서브 사이트들도 되게 많이 있고 다양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틀라이트라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캐싱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분산 캐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그 사이트에 대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WCM나 CMS나 리파지토리 개념으로 활용하고 계신 사이트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ECM하고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센터 사이트 안에는 이제 컨텐트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API 레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웹센터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들 리파지토리 안에 컨텐츠 저장해 놓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IT적으로도 그렇게 부담 없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 CMS 이런 것들은 IT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마케팅 현업부서에서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WEM 같은 경우는 마케터들이 직접 많이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IT에서는 처음에 이 플랫폼 딱 제공하면은 IT 일은 많이 그만큼 또 수월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기존에는 모든 웹사이트나 컨텐츠를 다 IT 쪽에서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WEM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현업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IT 쪽의 업무 로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 분부터 먼저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윤영식님, 기구축된 전자결제 시스템 관리 문서, 문서 관리 시스템 문서, 파일 서버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문서 파일들 등을 구성상 특별한 제약 없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분 주로 문서 관리 관점에서 질문하셨네요. 예. 이 부분은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웹센터 사이트라기보다는 웹센터 그렇죠. 컨텐트라고 네네. 하는 저희 쪽에 문서 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그쪽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큰 기업의 문서 관리 통합 솔루션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컨텐츠들이 웹센터 컨텐츠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라클 DB 안에는 뭐 시큐어 파일을 사용한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웹센터 컨텐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이모비님은 이제 요즘 이제 키워드보다 의미와 개념, 정보관계 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해 검색하는 시멘틱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오라클 제품은 어디까지 이런 시멘틱 관점에서 뭐 그게 맞는지. 지금 일단은 시멘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검색 쪽에서 많이 나오는 시멘틱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의미 분석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인데 일단 오라클 저희 웹센터 안에는 검색 엔진 자체는 그런 시멘틱을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진 않지만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웹사이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의미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검색 쪽에서는 시멘틱 기술을 저희가 아직 도입하거나 구축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한관주님, 오라클 웹센터 사이트의 역할에서 방문한 고객의 여러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CRM 프로그램이 별도로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며 그 기능이 있다면 간단하게 시연해 주십시오. 예,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CRM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클릭 스트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분석하는 기능들, 뭐 웹로그 분석 기능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어떤 행동 분석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빌링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 정보라든지 어떤 트랜잭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능은 저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타겟팅 룰을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CRM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연계해서 긁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 데이터들을 분석된 데이터들을 CRM에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는 타겟팅된 컨텐츠들을 저희 쪽 웹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실시간으로 그 고객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바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나 실시간 CRM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CRM이라고 하면 이제 뒷단에서 분석해 주는 건데 예. 이거를 앞단에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웹단에서 그죠? 웹단에서.
홍성우님, 개인 성향이나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네. 예, 이 부분은 이거 특정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 정보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는 뭐냐면요. 클릭 스트림이죠. 그냥 상품 본, 뭐 A라는 상품 받는지 B라는 상품 받는지 그 정도까지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뭐 카드 정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거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인가요?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유저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 논란이 많은데 그것도 뭐 침해도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구글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 추세가 그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회사건 일반 기업이건 간에 뭔가 같은 고객하고 접점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아까 클릭스트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게더링을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 같아요. 그죠? 하죠. 분석도 점점 더 인텔리전트하게 분석할 것 같고요.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렇죠. 현재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김현성님, 마케팅 측면에서 최근 들어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 웹을 통해 고객이 클릭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석한다면 정형 데이터 분석 같은데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경쟁 기업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쪽 웹센터 사이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오라클에 보시면은 엑사릴릭스라고 하는 기존의 BI 제품, 하이페리온이라는 제품을 인수해서 이제 저희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쪽 보면 이제 오라클 관점에서 보면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엑사 데이터라고 하는 DB 쪽, 엑사 로직이라고 하는 와스 쪽, 그리고 엑사릴릭스라고 하는 BI 관점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쪽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웹센터 사이트에서는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접근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모여진 모든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웹센터 사이트의 분석 기능으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엑사릴릭스나 이쪽에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해온 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이거는 그 실시간에 어떤 그 사람의 클릭 스트림. 사용자의 클릭 스트림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클릭 스트림도 있고요. 사용자 프로파일. 근데 프로파일은 저희가 관리할 수도 있지만 CRM에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인해가지고 웹사이트를 타겟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도현님, 기존의 모델링이 엉망인 사이트에도 분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요. 모델 엉망인 사이트에도 아까 신멤버스 해가지고 두세 달 만에 이거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기존의 모델링이 엉망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엉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웹센터 사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으로 템플릿팅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델링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사이트 한번 리뉴얼 할 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템플릿팅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개편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DB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요? 아님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 제품은 DB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업이신 것 같은데 현업인 경우에는 일단 IT 쪽에서 이 솔루션을 구축해놓고 이제 템플릿팅,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서버라든지 솔루션 자체는 IT 쪽에서 관리할 거지만 그 사이트 안에 올라가는 페이지나 아까 보셨던 룰 세팅 같은 것들은 현업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현업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게 특별한 막 교육을 며칠씩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서 한두 시간만 교육 받으시면은 얼마든지 테스트 해보시고 이제 뭐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업이시라고 해서 기술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냐면 IT 부서가 하나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되는 거고 현업 부서는 그냥 일반 사용자, 그렇죠. 페이스북 사용자가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IT 몰라도 되잖아요. 백엔드 몰라도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자, 신현복님, 인터넷 신문사 운영자로서 독자층 분석과 구독률, 마케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인터넷 신문을 이제 운영하시는 예, 예. 거예요. 네. 일단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웹센터 사이트가 도입됐던 데는 대부분 이제 트랜잭션 분산 때문에 도입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인터넷으로 많이 몰리는 사람들이 구독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2대 서버에서 다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캐싱 저희 쪽에 있는 새털라이트 기능 이용해가지고 인터넷 신문사나 아니면 트랜잭션 많은 부분은 이제 그 캐싱 기능 때문에 많이 도입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자층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독자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태깅을 할 때 그 웹사이트 기사마다 이제 기사를 올릴 때 태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사는 10대다, 이 기사는 20대다, 30대다, 40대다. 아니면은 이 기사는 뭐 대기업이 다니는 사람이 좋아한다, 이 기사는 일반 시민이 좋아한다라든지 이렇게 태깅을 합니다. 그럼 그 태깅 베이스로 해가지고 클릭한 정보들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분석을 할 때 10대가 많이 본 페이지, 10대가 많이 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대나 20대나 뭐 30, 40대 많이 봤는데 10대, 20대가 많이 안 봤다, 많이 안 들어왔다라는 경우에는 그 10대, 20대만을 위한 좀 더 독특한 뭐 K-팝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들 신문에 더 노출시켜가지고 더 많은 클릭이 일어날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지금 이분처럼 진짜 인터넷 미디어를 예. 하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정말 예. 관심이 아니라 사실 그 사업의 성패하고도 되게 맞습니다. 밀접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실제로 그것이 뭐 상품이건 기사건 간에 예. 처음에 그 각각 개별 거에 대한 그 태깅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태깅이 태깅 모델링 되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모델링 되게 중요합니다. 그 태깅 모델링이 예. 분석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태깅 그 각각의 페이지나 기사거리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태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태깅에 대한 예.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뭐 컨설팅이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드바이스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쪽에 OCS라 그래서 오라클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는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구축해 보신 모델링 해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이트 구축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죠. 그렇겠네요. 예. 자 김상희님 고객 성향 분석, 고객 타겟팅 부분만을 별도로 도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네네. 관심은 많은데 네. 이거 다 어플래니 네. 다 리모델링 하려니 힘들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네. 이런 고객 타겟팅이나 분석이 가능한 거는 웹센터 사이트가 도입돼서 페이지들이 웹센터 사이트에서 구동이 될 때 저희가 정보들을 게더링하고 타겟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이트에 이것만 딱 사서 끼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템플릿은 저희 제품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부만 먼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입을 점차 넓혀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류성민님 제품 홍보의 기능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요? 국내 사용 기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국내 사용 기간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내 요게 도입인 게 작년 10월 네. 처음 론칭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사이트 그 팻와이어라고 하는 업체를 오라클 인수하면서 10월 달에 정식 론칭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뭐 PT나 데모를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 뭐 제조업은 은행이든 간에 모든 기업들에서 다 타겟팅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은 이제 호출하셔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구축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 제품 홍보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금융 쪽에 금융기관 쪽에 이제 POC 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요. 그 사람의 프로파일 좀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0대고 대기업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연금이거든요. 연금 네. 같은 것들. 그래서 연금 보험들을 맨 초화면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의 광고 홍보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네. 그 세그멘테이션별로 제품들을 먼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설문조사하고 저희는 뭐 클릭 스트리밍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할 거니까 설문에 좀 적극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우님, 만약 연매출 100억대 기업이 이 제품을 구매해서 운영한다면 몇 %의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는지요? 이거 사장님 같은데요? 이거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어떤 업종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뭐 인터넷 신문사를 그렇죠. 운영하느냐, 뭐 예. 보통 보면은 뭐, 저희가 ROI를 측정할 때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이 이거를 도입을 하고 나서 뭐 20%가 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어떤 컨텐츠인지를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 고객층인지 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성적인 건 뭐냐면요. 일단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제품이나 정보를 계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객에 대한 로열티, 고객에게 이 사이트나 이 상품에 닿는 충성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몇 %라고는 조금 지금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있는데 한쪽은 뭐 고객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이 보이는 거고 어떤 쪽은 고객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이트가 막 달라진다면 과연 어떤 고객들이 그 고객들 선호도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쉽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상걸님, 오라클 웹센터는 오라클, 시벨, 웹로직, 피플소프트, HCM과 상호 연동하여 구현이 가능한지요? 여기 뭐 좋은 질문인데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시블이나 아니면은 웹로직 아니면 기존 ATG 다이나모 같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커넥터가 있습니다. 웹센터 안에. 그래서 그 커넥터를 통해서 쉽게 연계하실 수 있고요. 네. 이창규님, 아까랑 유사한 뭐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접촉된 건 아닌지 한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김강수님, 외부 사이트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즉 유료로 사용 중인 사이트에 사용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요. 이거는 뭐 외부 사이트나 내부 사이트나 상관없습니다. 외부 사이트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B2C 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이트에서도 웹사이트 사이트 기반을 구축해 놓게 되면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는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B2C 사이트에 더 적합할 수도 있죠. 그렇죠. B2B보다는. 네네. 자, 그러면 좀 3시 50분이었고요. 여기까지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저 그 설문에 응해 안 하신 분은 설문에 마저 응해 주시고요. 한 말씀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 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라클 웹센터라는 제품이 웹센터 사이트라는 제품이 과거에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게 웹사이트 만들고 배포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보시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번에 이제 아까 해외도 사이트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사이트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그 구축한 사이트에 담당자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거 했더니만 어떻게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성권님께서 모바일과 연계도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쪽에 모빌리티 서버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 서버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을 모바일 쪽으로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곽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알려주시면은 뭐 불러주시죠. ERIC KWAK.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게스트이신 그 곽동호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한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입하기 전에 회사가 뭔가 테스트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데모 같은 것들은 보여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테스트 해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이제 NDA 계약하신 다음에 그게 외부 정보 유출 방지하는 그런 거 계약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방송 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그 토크IT.tv에는 다양한 방송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늘처럼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의 관점이라든지 의문 나는 사항들 얘기해 주시면은 답변도 듣고 또 그런 것들 그런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점을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나눠주는 또거든요. 뭐 지식 나눔이란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하신 분들의 행위가 지식 나눔인 거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제 4시니까 한 2-3시간 또 일하시면 퇴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야근이 있으신 분은 안 되겠지만, 네. 하여튼 마지막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